반갑습니다. 유전 5번째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의 유전. 오늘 개념 동영상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형질 중 멘델의 법칙에 따라 유전되는 형질로는 머리, 손 모양, 눈꺼풀 모양, 보조개 유무, 귓불 모양, 엄지손가락 젖혀짐, 발가락 길이 등이 있습니다. PTC 용액에 대해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형질을 미맹이라고 하며 쓴맛을 느끼는 경우와 느끼지 못하는 경우로 대립 형질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미맹 유전은 멘델의 우열의 원리와 분리의 법칙을 잘 따르며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혈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람의 혈액형에는 A형, B형, AB형, O형의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A, B, O의 3가지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며 A와 B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없고 O에 대해서는 우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들 대립 유전자의 조합으로부터 유전자형이 AA나 AO이면 A형이 되고 BB이거나 BO이면 B형이 됩니다. 또한 유전자형이 AB이면 유전자 A와 B가 모두 표현되어 AB형이 되며 OO이면 O형이 됩니다. 사람의 시각세포에 이상이 있어 색깔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유전 형질을 생맹이라고 합니다. 생맹 유전자가 성염색체인 X염색체 위에 있어서 남녀에 따라 형질을 나타내는 빈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남자는 X염색체가 1개만 있어서 생맹 유전자를 하나 물려받으면 생맹이 됩니다. 반면 여자는 X염색체가 2개 있어서 1개의 X염색체에 생맹 유전자가 없으면 정상이 되고 2개의 X염색체 모두 생맹 유전자가 있을 때에만 생맹이 됩니다. 이처럼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서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달라지는 유전 현상을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내용 잘 보셨죠? 생각 열기도 보겠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 역시 넌 나의 최고의 친구야. 우린 친구잖아. 이상하다. 난 엄지손가락이 일자인데 넌 젖혀지네? 유전 현상에 의한 한 가지 손가락 젖힘을 우성으로 또는 젖혀지지 않으면 열성으로 보는 건데 2가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키라든지 피부색, 머리카락 모양, 형질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보이며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고 복잡한 유전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대립 형질이 비교적 뚜렷하고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서 유전되는 형질로는 머리선의 모양, 눈꺼풀 모양, 보조개 유무, 귓불, 엄지손가락의 젖혀짐, 발가락 길이 등이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머리선 모양이 V자형이면 이게 우성이야. 눈꺼풀 모양이 쌍꺼풀이면 외꺼풀에 대해서 우성이야. 귓불 모양이면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우성이야. 부착형보다 보조개 있는 게 우성이야. 엄지손가락이 젖혀짐도 젖혀지는 게 우성. 그 다음에 2번째 발가락 길이가 엄지발가락보다 길면 그게 우성. 손가락 수 있죠. 다지층 있죠. 다지층. 손가락이 5개가 돼야 되는데 6개가 되는 그게 우성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상이 열성이다. 그럼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머리선의 모양이 보면 이 V자의 머리가 이렇게 이게 우성이다는 얘기고 일자형은 열성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쌍꺼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예쁘다고 그러는데 외꺼풀과 쌍꺼풀이 우성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조개가 있죠. 보조개가 있는 게 우성이다. 없는 것보다는. 그리고 귀뿔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렇죠? 얼굴에서. 그러나 약간 딱 부착되어 있는 귓불이 있죠. 그리고 이 분리가 우성이다.
그리고 손가락도 젖혀지는 게 우성이다. 마지막 발가락 보면은 엄지발가락이 긴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게 있죠. 그죠? 여기는 아까 둘째 발가락이 긴 것이 요게 우성이었죠. 아까는. 자, 이렇게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엄지발가락보다 길다. 두 번째 발가락이. 그죠? 요게 우성이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부모가 이렇게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형질 중에서 그렇죠. 쌍꺼풀과 여꺼풀이 만나면 쌍꺼풀이 나와야 되겠죠. 뭐 외꺼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계도를 통해서 미맹 유전으로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PTC 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게 페닐사이오카바마이드라고 하는 약자인데 이 맹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눈이 멀을 때 맹자 썼죠. 그죠? 그런데 여기 맹인일 때 미맹은 맛을 못 느끼는 게 미맹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맛 전체를 못 느끼는 거냐? 그게 아니고 요 PTC 용액에 대해서만 맛을 못 느끼는 걸 우리가 미맹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자,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맛을 못 느끼는 사람을 봤는데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라서 유전되는 형질이 있다. 이거는 상염색체 있어. 남녀에 상관이 없다 이거야. 무조건 뭐라고요? PTC 용액에 대해서 쓴맛을 못 느끼는 사람이 남녀에 상관없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이게 상염색체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건데, 즉 그렇다면은 가계도를 그려보자.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미맹 외에도 임의의 유전 형질에 대한 모의 가계도를 작성해 보는 것도 가능해. 자, 모의 가계도를 작성해 보는 가능하는데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보통 이게 남자를 표현합니다. 남자는 네모로 표현하고 여자는 동그라미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부부는 이 가로선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만 연결해도 부부, 결혼한 것이 되고요. 자손은 이제 세로선으로 하는데 이 세로선이 있는데 이게 형제예요, 자매예요, 남매예요. 자, 보면은 남자, 여자니까 남매죠. 보통 이게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나이의 서열이 있는 건데 만약 이것이 이렇게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냥 곧장. 이건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지워보고요. 이란성 쌍둥이 저기서 부모로부터 직접 내려오고, 그리고 일란성 쌍생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요거를 가로는 결혼을 의미하는 부부, 세로는 자녀, 남자는 네모, 요거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건데 요렇게 색깔을 우리 책 교과서에는 이게 분홍색으로 표시했죠. 요게 아마 미맹이다라는 거야. 미맹. 알겠죠? 요것도 미맹. 이렇게 색깔을 표시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도 작성 가볼게요. 남자, 여자, 부모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형질이 발현된 남자는 이렇게 색상을 칠해가지고, 형질이 발현된 여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색상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나는 여기다 빗금 쳐가지고 이 빗금을 뭐 정상으로 하겠다. 아니면 내가 빗금 쳐가지고 빗금 친 거를 형질이 발현된 남자로 하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표시를 따르는데 뭘 주어진 문항이나 교과서 내용에서 순서대로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철수 가계도에 색깔 표시해서 빗금을 쳐서 표현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빗금 치는 경우 있죠. 무늬 미맹으로 된 사람들은 발현된 거니까 형질 발현된 사람들 거기에 이제 빗금을 쳐주면 되는 거예요. 자, 철수 가계도를 보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미맹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색상이 있잖아요. 그죠? 정상. 근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유전 인자를 우리가 이제 그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미맹이다. 그러면 이건 스몰 a를 써주는 거야. 둘 다 발현되니까 열성 두 개 인자예요.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받은 인자죠. 여기는 미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분명히 라지 a나 스몰 a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발현된 것부터 열성부터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면 스몰 a가 돼요. 그런데 요놈 하기 전에 요 스몰 a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하나씩 받아 가지고 온 거니까 아빠에도 분명히 뭔가 스몰 a가 있어야 이게 나올 수 있어요. AA. 그런데 여긴 정상도 나왔으니까 아빠는 잡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보는데 1차 얘부터 쓰고요. 두 번째 쓰고요. 열성인 것부터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녀가 열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도 잡종인 스몰 a가 들어있어야 AA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정상도 있으니 대문자를 하나 있어가지고 아빠는 그렇죠? 잡종인 형태의 표현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철수 가계도를 우리가 한번 다 봤고요. 영의 가계도를 보면 다 열성이 나왔습니다. 열성 한번 써볼게요. 여기 스몰 a, 미명에 대해서 여기다 a 이렇게 써주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부모는 다 정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잡종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스몰 a 하나 써주고 라지 a, 스몰 a. 그러면 여기는 지금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라지 a, 스몰 a, 라지 a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스몰 a인데 미안하게도 요 경우가 두 가지 나온 거예요. 두 번 다. 그렇죠? 둘 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수 가족 그리고 영의 가족까지 했는데 가계도에 따른 영의 가족을 비교해보자. 비교해봤죠? 자,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기 정리했으니까요. 여기 보니까 자, 미명 가계도 분석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 내용이 평가에 우리가 나왔다면 우리가 정리해 보는데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 일단 열성인 거부터 표현해 보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분홍 색깔 칠한 게 다 열성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유전인자로 유전자형으로 표면 여기 스몰 a 두 개를 써주세요. 여기도 스몰 a, 여기도 스몰 a 다 써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스몰 a를 쓰고 볼 일이에요. 그런데 스몰 a가 둘 다 나왔다는 얘기는 자, 여기는 정상이잖아요. 정상이니까 라지 a가 뭔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스몰 a가 나오려니까 스몰 a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몰 a 요 하나하고 요게 결합해서 요 자녀가 나오고 스몰 a와 요게 결합해서 요게 나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인데 분명한 거는 여기에 잡종 2대 1 그 다음 때에서 열성이 인자가 나왔으니까 얘도 열성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AA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정상이니까 그렇죠? 잡종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스몰 a가 나올 수가 있는 구조죠. 자, 라지 a, 스몰 a는 라지 a 여기에 스몰 a 이렇게 결합하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스몰 a 나왔어요. 그런데 스몰 a가 나오려면 여기 스몰 a가 하나 있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정상이니까 라지 a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그러면 라지 a, 스몰 a. 왜 그러냐면 요 라지 a 한다, 요 스몰 a 하나 하면 이렇게 나오고 요 스몰 a와 요 스몰 a가 결합해서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는데 갖다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명과 미명이 아닌 형질 중 어느 쪽이 우성인가? 자, 여기 보시면 미명과 미명이 아닌 거를 보면 이게 지금 정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미명이 아닌 게 우성인 거야. 그죠? 그렇죠? 이렇게 정돈해주면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명이 아닌 게 우성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TC의 쓴맛을 느끼게 하는 유전자를 A, 미명 유전자를 스몰 a라고 하면 표시해라. 다 표시했습니다. 여기 잠깐 이 내용을 쭉 정돈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가가 미명인 여자와 결혼해서 태어나는 자손이 미명일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가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펜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는 라지 A, 스몰 a예요. 지금 여기 보시니까 라지 A, 스몰 a가 누구와 결혼했대요? 미명인 여자와 결혼했대요. 자, 이 남자인데 미명인 여자와 결혼하면 이렇게 부부니까 이렇게 쓰고요. 스몰 a 동그라미를 쳐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나올 수 있는 자녀는요.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명이 둘, 미명이 아닌 게 둘이니까 1대 1로 나온다. 50%의 확률이다. 확률로 물어봤으니까 2분의 1이죠. 50%의 확률이다. 이렇게 정돈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지우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PTC 용액의 쓴맛을 느낄 수 있는 유전자를 A, 느끼지 못하는 것을 스몰 a라고 하면 PTC 용액의 쓴맛을 느끼는 사람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맛을 못 느낀다. 그럼 스몰 A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멘델의 유전 법칙인 우열의 원리와 분리 법칙을 잘 따른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아시겠지만 쓴맛을 느끼는 유전자, 맛을 느낄 수 있으면 라지 A가 2개 있으면 당연히 느끼고요. 라지 A가 하나라도 있으면 맛을 느끼는데 라지 A가 없는 스몰 A 2개면 맛을 못 느끼는 미명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계도에서 유전자형을 결정하는 순서, 요것도 많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열성이 나오면 열성부터 일단 기록을 하고 봅니다. 아셨죠? 자, 우리 연습해 볼까요? 지금 이게 열성이 나왔다. 지금 남자든 여자든 열성이다 그러면은요, 이게 스몰 A 썼단 말이죠. 그러면 스몰 A가 있으면 여기가 라지 A든 뭐든, 자, 아니니까 라지 A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라지 A든 스몰 A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스몰 A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는 얘가 다 되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예요. 그러니까 라지 A가 될 수는 없다는 거야, 이게. 아셨죠? 그러면 얘는 정상이면 라지 A 하나에 스몰 A 하나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유전자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 다음 내용을 가보면 부모의 유전자형 결정하기인데 여기도 지금 여기 보면 스몰 A를 먼저 쓰고 라지 A 이렇게 됐는데 요 놈을 먼저 썼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모른다 하더라도 얘 정상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라지 A가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스몰 A니까 라지 A가 여기 있어야 되고 이렇게 결정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라지 A, 스몰 A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얘도 라지 A, 스몰 A라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손의 유전자형 결정하기, 여기서 보면 이렇게 결정하는 거 우리가 3단계에 다 걸쳐서 이해됐습니다. 다 지워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결정하는 건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양이 좀 길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자르고요. 2탄으로 또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